우리가 K배터리가 앞으로 수요적인 측면에서 공급량을 더 못 늘릴 것인가, 그런데 공급을 잘 할 것인데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어떤 공급은 지금 3분기에 저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테슬라가 공장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시적인 가동 중단 여파도 있었다. 저는 그래서 4분기에는 본격적인 어떤 기준 이상은 좀 회복을 해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2024년도부터 안정적인 공급망이 오히려 확대해 나간다면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장이 또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2차전지 투자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국증권TV에서 또 뵈서 반갑고요. 네. 자, 2차전지 투자 전략 얘기하기 전에 전반적인 시장을 좀 점검을 하고 탑다운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또 뭐 여러 우려들이 계속해서 있으면서 시장을 짓누릅니다. 10월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연휴가 좀 지나고 나서 굉장히 좀 중대한 이 고비 선상 하에서 그러게요. 우리가 연휴를 맞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9월 30일까지 미국 예산 처리안이 만약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감, 이 부분이 단순한 어떤 우려감보다는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 이게 시장 여파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휴 이 기간에서 극적으로 이 셧다운 우려감들이 좀 타결이 좀 되면서 리스크를 좀 해소한 것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장세를 보면 지금 코스피가 2.4%나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800선이 장중에 좀 이탈을 했었는데 810선이 좀 깨지면 지금 4%대 빠졌다는 것이죠. 저희가 수요일 녹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우선 이게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무언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저는 연준의 긴축 연장 우려감이다. 그렇죠. 제일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것은 아닌데, 이게 사실 뭐 갑작스럽게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준의 어떤 이 긴축 연장 우려감들이 다시금 부각됐던 이 원인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 더군다나 이 셧다운 우려감은 좀 피했지만 미국의 이 국채금리, 장기물 채권 금리가 지금 4.703포인트를 좀 넘어가면서 4.8도 넘었죠. 돌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대 돌파를 좀 앞두고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려감들이 사실은 우리 증시의 외인자금 이탈 가속화 우려감으로 좀 작용되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전부 조정의 어떤 양상으로 펼쳐진 것이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으로서는 뭐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국면이고, 연휴 전에 이제 강하게 좀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흐름들이라면 좀 반등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다시 외부 상황들이 어려워져서 지금은 어쨌든 뭐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올라오더라도 이제 반등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요. 브레이크가 언제 걸리느냐인데, 오늘 이제 2차전지 얘기할 거니까 뭐 투자자들은 다 답답한데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답답하죠 지금, 그죠? 2차전지 흐름 좀 체크해 주십시오. 동향부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하락과 동반에 보면 좀 2차전지 섹터도 역시 뭐 강한 하락세의 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4.3%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의 경우는 에코그룹주 7%대 그리고 8%대 좀 하락을 했는데, LNF도 9%대 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2차전지의 주도 섹터라고 불렸던 양극재 소재 기업들의 지수가 4% 빠졌으니 뭐 종목별로는 뭐 배 이상 빠지는 거죠, 그렇죠? 7% 8% 그죠? 이게 저는 이 동향 부분에서 사실 이게 단순하게 증시의 어떤 문제 때문에 2차전지 섹터는 유독 더 하락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지수의 영향도 있겠지만 3분기에 어떤 이 전기차 이 판매량의 어떤 둔화 부분, 이 우려감도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나왔습니다. 일단 지표를 보면요, 2023년 상반기에 한국과 중국, 미국의 전기차 판매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6% 그리고 31%, 53%나 좀 급감을 했습니다. 한국이 한 22%대 감소를 했고요. 중국이 31%, 미국은 53.9%가 좀 감소했는데, 이게 증감률에 대한 어떤 감소폭이 갑자기 잘 팔리던 전기차가 갑자기 안 팔리는 것인가, 이 부분보다는 공급망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한 차례 좀 제기되면서 3분기에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 컸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 글로벌 전기차 공급량 둔화 속에서 사실 뭐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체 판매량 43만 대라고 좀 추정해서 좀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7%가 좀 증가가 됐지만 일단은 전 분기 대비 좀 감소했다. 이 우려감들이 사실상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전체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네. 판단을 해봤습니다. 판매 대수야 늘었겠죠. 근데 증가율로 보면 이제 워낙 빠르게 증가하다가 증가율 자체가 이제 상당히 떨어져서 우려를 갖는다는 거고요. 예, 또 그리고요. 네, 전기차 공급 과잉을 주도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 지금 배터리가 중국 시장 안에서는 내수 시장을 모두 다 소비하고 남을 정도의 어떤 공급 과잉 현상. 이 부분이 사실 K 배터리에 대한 어떤 판가 영향으로 좀 우려감들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 이게 뭐 최근에는 뭐 디스플레이와 좀 이 업황을 좀 비교하면서 네. 과거에 이 디스플레이 굴기라고 했죠. 중국 시장이 디스플레이의 어떤 가격 혼선 요건에서 뭐 시장 장악을 하고 과잉 공급하고 나 그렇죠. 이후에 디스플레이 가격이 급락했던 LGD가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영향들 그다음에 뭐 태양광 뭐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네. 이 원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요인들인데 저는 사실 뭐 디스플레이와 폴리실리콘을 2차전지 또는 이 배터리와 좀 비교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다. 지금 전기차가 사실 잘 팔리던 게 갑자기 안 팔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일시적인 공급망의 어떤 축소. 이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축소된 것 뿐이지 지금 전기차를 우리가 무한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프라가 다 구축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전기차에 대한 어떤 충전 시설부터 예. 해가지고 제반 여건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지속하면서 이 선행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패턴들 이런 부분들 때문이지 지금 3분기의 증시 영향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영향이다라고 저는 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는 이런 어떤 실적 우려감들 그리고 4분기에 혹시라도 좀 더 지연되지 않을까 출하량 감소 여파가 좀 더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판가 압력 요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원재료가 하락으로 그런 것도 영업이익에 부담을 줄 거라고들 얘기하잖아요. 3분기에는. 그렇죠. 지금 예.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전분기 대비해서 약 3분기 실적이 9.4% 정도 감소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네. LNF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 LG전화는 LG화학의 경우에는 지금 3분기에 양극재 사업 부분이 적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밤에드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 무려 64%나 성장할 수 있다. 퓨처엠도 그러니까 양극재가 메인인데. 맞습니다. 예. 지표가 좀 다르게 나왔던 이 배경적인 원인은 지금 이 리튬 가격이 급등했던 당시에 이 고객사인 이 양극재의 어떤 소재사들이 네. 이 매입 비용을 1개월에서 2개월 내지를 선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높은 가격으로 사들였던 리튬 가격이 일단 원가 생산 원가에 좀 반영이 됐는데 예. 판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감소됐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이런 여파가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경우에는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네. 그 직접 원료를 좀 조달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예, 예. 자체 조달 비율이 그냥 한 6대4 정도의 비율을 좀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상대적인 영향 하에서도 원가에 대한 어떤 이익성을 좀 개선할 수 있었다는 아직 물론 뭐 3분기 실적이 최종 발표된 것은 아닌데 네. 이런 어떤 영향적인 부분 그런데 저는 오히려 4분기 부분에서 리튬 가격 그리고 니켈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세 효과가 4분기부터는 이익률의 어떤 개선 효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의 약진이라든지요. 네. 이제 전기차의 판매 둔화 그다음에 양극재 판가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눌렸는데 네. 전망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럴 때 이제 기본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차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 판매나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운 건지 아니면 네. 공급망이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런 걸 뚫고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건지 전기차나 2차 전지 시장 전망은요. 네, 제가 2022년도에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던 세 가지 패턴들이 좀 있었어요. 네. 세 가지 주목해야 될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와 네. 로봇과 UAM 이 세 가지 섹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단 2차 전지가 사실 지금 이 모든 이 주가 상승폭이 모든 성장치를 다 끌고 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많죠. 네. 그런데 뭐 우리가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는 겁니다. 뭐 리포터 그렇죠. 링커의 예. 경우에서는 뭐 2030년도 연간 하나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시장 규모가 아직은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은 앞으로 내연기관차가 생산 중단을 할 것이고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가 이 자동차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지속해서 좀 늘려나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견은 없는데 급속하게 과잉 공급 우려, 배터리라는 어떤 소재 공급망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좀 있었고요. 아직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전기차의 어떤 가격이 굉장히 좀 높았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의 어떤 전기차 보조금의 어떤 축소 여파도 좀 있었고 이게 4분기에는 오히려 이 단기 과잉 공급 우려감들로 일시적인 정체 요소는 좀 있었지만 저는 2024년도부터는 오히려 가격의 어떤 안정세 하에서 전기차의 공급량도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 배터리 3사의 상반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집계도 좀 한번 해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2위, SK 이노베이션이 4위, 삼성 SDI가 5위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점유율 하에서의 우리가 K배터리가 앞으로 수요적인 측면에서 공급량을 더 못 늘릴 것인가. 그런데 공급을 잘 할 것인데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어떤 공급은 지금 3분기에 저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테슬라가 공장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시적인 가동 중단 여파도 있었다. 저는 그래서 4분기에는 본격적인 어떤 기준 이상은 좀 회복을 해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2024년도부터 안정적인 공급망이 오히려 확대해 나간다면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소재사의 손익 개선도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장기 성장성은 의심하는 사람이 없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사실은 오버슈팅했던 거에 대한 부담. 네. 네. 그다음에 또 판가 인하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눌려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 좋다고 치더라도 단기적으로 뭐 올해 남은 하반기 혹은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시점을 좀 좁혀서 보면 2차 전지 투자 포인트는요. 네, 우선 오늘 2차 전지를 지금 좀 사도 괜찮은가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봤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양극재가 많이 올린 만큼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 더 받을 것인가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손해계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다. 전체적으로 좀 양극재 소재 시총은 약 30% 이상 정도가 좀 감소를 좀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약 10% 정도 오늘 종가 오늘 지수 마감 기준에서는 한 13% 정도의 시총 감소 요건이다라고 좀 판단돼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적 안목에서는 셀 3사에 사실 크게 오른 것도 없죠. 뭐 그죠? 예.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판단해 봤어요. 예. 양극재가 지금 나쁘다. 배터리셀 3사가 오히려 더 많이 빠졌다. 또는 뭐 다른 부가 소재다. 부가 소재가 더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런 관점보다는 양극재의 경우에는 지금 저는 조정 시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뭐 예상치보다 하회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4분기에는 지금 증권가의 어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 뭐 4분기 턴어라운드 주목 부분 그리고 삼성 SDI의 고사양 배터리의 어떤 출하 부분에 따른 4분기 실적 부분,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본업인 정유업 개선 효과까지 해서 3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 이 세 가지 포인트 하에서는 긍정적인 여파 하에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 오히려 저는 양극재 소재는 조정시 매수하되 많은 비중보다는 동일 비중 하에서는 오히려 저는 소외되어 있던 이 기타 부가 소재죠. 동박과 음극재, 전액 소재의 어떤 낙폭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가격 조정을 꽤 많이 받았다. 에코프로나 뭐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점에서 40% 이상 조정 받았을 거예요, 그죠? 네네. 굉장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 시에 뭐 분할로 하던 매수 관점으로 또 대응 괜찮다. 셀 3사 그다음에 양극재 소재인데 좀 그동안 못 올랐던 거 키 맞추기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네. 그럼 이제 2차 전지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그러면 말씀하신 거나 포함해서 그러면 탑픽 관련주는 지금은 변 대표님 어떤 거예요? 네,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우선 뭐 배터리셀 3사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도 물론 다 좋고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더 주가의 어떤 상승
회복 관점이라든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먼저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6.7% 정도 감소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고 예.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22.8%가 증가되면서 오히려 손익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 확장 그리고 리튬 사업 가치를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 아직 리튬의 사업 가치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저는 반영된 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2024년도부터 본격적인 실적 산입 후에는 반영이 될 텐데 이때 반영되면 이미 늦는다. 그래서 저는 4분기까지는 그래도 포스코홀딩스 조정 시 매수하자라고 좀 판단해봤고 예. 포스코 그룹주의 전체적인 2차 전지의 밸류체인 구축 부분 이에 따른 시장 확대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다. 먼저 7월에 준공된 연간 2,500톤 규모의 이 탄산 리튬 공장과 10월에 준공 예정인 43,000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 가동이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실적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1년간 인증 절차를 좀 통하게 된다면 2024년도 상반기 내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공급이 가셔야된다. 이 부분이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밸류에이션 업사이드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를 쭉 하셨고 토픽 종목은 포스코홀딩스를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만 잠깐 말씀 나누고 요 얘기 마치겠습니다. 뭐 피해갈 수 없는 어쨌든 간에 질문입니다. 에코프로인 거죠. 네네. 사실은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나 고점에서 음봉을 고점을 찌르고 그죠. 하락한 건 사실 비슷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 예, 반영 안 된 게 있고 철강 쪽도 있는데 에코프로는 사실은 보면 또 우려 내지는 물린 분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죠? 82만 원대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혹은 사볼까 하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단순하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뭐 투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투자라는 것은 장기간 어떤 안목을 통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를 좀 더 증대시킨다.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에코그룹주 특히나 뭐 양극재 소재라고 좀 탁 집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양극재 소재가 급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정을 받는데 네. 앞으로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진다. 그렇다면 양극재 수량도 10배 이상 증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밸류에이션 가치가 크다 작다는 현재 구간에서 논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어떤 밸류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주가 이만큼 빠진 구간에서는 성장성까지도 훼손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비엠도 양극재 소재의 어떤 가장 중대한 K배터리, 우리가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원가 요소 중에 양극재 비중이 가장 큽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뭐 리튬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무조건 필수 불가적인 뭐 원가 요소에서 양극재 공급이 확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저는 에코그룹주는 지금보다는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가치가 반영된다는 관점. 이 관점에서 조정시 매수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전체적으로 어려운 구간들을 지나고 있고요. 또 특별히 관심 있으실 2차 전지 투자 전략을 점검해 봤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